자, 이제 우리가 이제 공개 중에서 이제 하나씩 보고 있는데, 자, 이제 21페이지에 조문에 있는 기본 지명서 볼까요? 기본 지명서라는 조문 있잖아요. 조문. 자, 21페이지에 있는 거. 일단 조문 보시면, 기본 지명서는 본인의 똑같이 등록 기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납본이죠. 출생, 사망, 그죠? 국적 상실되면 사라지니까 취득, 회복이다. 나오죠? 납본에. 21페이지에는 조문을 보겠습니다. 조문 보겠어요. 2호. 그 다음에 4호가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이제 본인, 배우자 것도 있죠, 여기. 예, 배우자 것도 있고요. 예, 혼인, 이혼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호. 그 위를 보세요. 위를 보세요. 위를. 4호에. 입양관계증명서. 나오죠? 아까 봤었죠? 본인 기준으로 친생부모, 양부모, 또, 양자까지 다 봤잖아요. 그리고 혹시 이제 그 사이에 입양을 언제 했는지, 또 파양을 했는지, 들어있고요. 그리고 친양자에는, 당연히 친양자에는, 친생부모, 양부모, 친양자의 성명. 근데 아까 뭐죠? 지금 사망하셨죠. 자, 이제 그러면, 자,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양이 2009년도에 뭐가 들어왔냐면요. 연말에, 이 양에 다음 같은 각 호 5개의 기록사항 중에서 일부 사항 증명서가 들어왔어요. 그죠? 자, 우리가 일부 사항 증명서가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죠? 이제 앞으로는 이게 나왔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전부 사항 증명서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항 증명서에 대한 요구가 많았어요. 예컨대, 우리가, 아까, 예를 들면은, 거기 다시 돌아와 볼까요?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27페이지에 샘플 한번 보고, 샘플인, 보실까요? 27페이지에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세요. 자, 보면은, 자, 내 건데, 내가 거기에 자식이 3명인데, 김순이가 사망했어. 그죠? 그럼 원래, 사망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는 사망한 사람 옆에다가, 그죠?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쓰고, 사망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란에다가 사망이라고 써줬습니다. 근데 나는 이걸 떼어놓고, 난 이거 보여주고 싶지 않아. 내 자식이 죽은 거를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누군가가 죽은 거를 꼭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가족관계 증명서라는 건 뭐예요? 현재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 걸 내가 그죠? 뛸 때마다 다 기억나고, 그죠? 그래서 나는 이거를 좀, 이 사망했던 사실을 좀 없애고 싶다. 그러시죠? 또 그리고 자식이, 자, 나는 재혼을 했어요. 근데 갑하고 을하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을은 재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을의 자녀가 을완과 을투가 있습니다. 갑완과 갑투가 있어요. 근데 그죠? 그러면 을완과 을투는 전남편 병의 아들이야. 그죠? 이건 이 사람의 아들이야. 그러면 뛸 때, 물론 이 사람의 아들은 이 사람 거 띄면 이 사람만 나오죠? 자기 아들만. 근데 내 거 띄면은 다 나온단 말이야, 4명이. 그럼 난 전 남편 아들 것만 나오고 싶다. 그죠? 좀 나누고 싶잖아, 나누고. 결혼을 3번 했으면 아이들이 첫 번째 남편. 다 보여줄 거 뭐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안 보여주면 안 되느냐. 또 하나는 우리 부모가 2000 혼인지면서 띄니까 거기에 우리 부모가 저는 재혼을 해가지고 2014년도에 혼인했어. 그럼 취직을 해야 되는데 떼어주니까 그게 나와. 그러면 쟤네 부모는 최근에 결혼했네? 그런 거 보여주고 싶어요? 옛날에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했었는데 그런 사실도 쟤는 자기 정보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보여주지 않다.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좀 빼고 정말 필요한 것만 남한테 보여줄 때는 정말 필요한 것만 보여주자. 현재 유효한 것만 보여주자. 예, 그런 게 이제 일부 사항이면서 내가 결혼을 3번 했는데 3번 한 거 다 보여줘야 돼? 그죠? 현재 중요하지? 옛날 결혼한 거 다 보여줘야 되냐고. 그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일부 사항만 보여주자라는 것들에 대한 이유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부 사항이었습니다. 볼까요? 그게 어디냐면 20페이지 보세요. 20페이지. 일부 사항 증명서도 5가지가 있겠죠. 똑같이 가족관계 일부, 혼인관계 일부, 입양관계 일부, 친양자 일부, 기본증명서 일부. 자, 22페이지 보니까요. 일부 사항 증명서에는 자, 22페이지입니다. 밑에 거 보세요. 15조 2항에 있던 거를 이제 규칙 21조, 이게 규칙이죠. 규칙 21조 2에 일부 사항 증명, 써놓으세요. 규칙이라고. 규칙에 자세한 잘자가 있어요. 근데 법 15조에 아까 있는 일부 사항 증명서가 있는데 이 일부 사항 증명서에는 다음 같은 거를 제외하래요. 다음 같은 거를 제외하라고 합니다. 언더라인 보세요. 언더라인. 지금 어디 보시는 거지? 아니 22페이지 보래요. 22페이지. 22페이지에 있는 그 21조의 2라는 조문을 봐야죠. 그죠? 일부사항 증명서에는 언더라인에 이 2가지 정정을 한 거하고 다음에 있는 것은 제외하래요. 자, 그랬죠. 정정한 거 보여주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고친 이유를 보여주지 않아요. 그거 제3자가 뭐를 알아야 돼. 언제 정정하냐면 뭐하러, 그게 궁금해. 그래서 정정한 거를 쓰지 마, 어떻게 정정했는지 쓰지 말라 이거야. 두 번째는 다음과 관련된 게 제일 중요해. 다음 각호에 관련된 것들을 제외하고 하는 것이 일부사항이야. 볼까요? 보세요. 1번. 잘 나옵니다. 아까 봤었죠? 가족관계 증명서를 띌 때, 아까 봤죠? 4번. 사망한 사람이 나오면 좋아, 안 좋아? 안 나오면 좋잖아. 그죠? 가번에. 혼인의 자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그럼 뭐하러 나와? 또 전원중애자하고 후원중애자가 있으면 나는 현재 혼인한 자만 보이고 싶어. 그럼 현재 혼인한 자만 알면 되잖아. 전 남편 자식도 다 보여줘야 돼? 보여줘 뛸 때? 그죠? 그잖아요. 그래서 혼인하고 전원중애자가 아이가 지금 4명인데 성이 달라. 하나는 김씨, 박씨야. 그럼 나는 지금 현재 남편이 박씨니까 박씨 아이 2명만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럼 학교 같은 거 떼가지고 할 때, 걔가 학교에서 쓸 때, 가족관계증명서에 박씨 거만 보여주면 되는 것이지, 뭐하러 그 김씨 걸 보여줘가지고, 저 남자가, 얘는 형이 다르네, 김씨가. 뭐하러 그런 말을 해. 그죠? 그래서, 혼인의 자나 전원중의 자녀라든지 사망한 자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를 그냥 안 보여주고 사는 거지. 네, 그럴 때는 그냥 법무사가 편안하게, 일부 사항 증명서 써가지고 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죠? 네. 됐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그 제외되는 게 뭐냐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아까 기본 증명서에는 자, 기본 증명서에는 많이 있지만, 자, 기본 증명서에는 본인 거예요. 그죠? 되게 기아야. 근데 기아인데, 내가 나 이제 이미 40 먹었는데, 옛날에 40년 전에 내가 버려져가지고 기아 발견했다는 걸 뭐하러 써? 그걸 쓸 필요 없잖아, 그게. 그잖아요. 기분 나쁘다, 그러지. 맞잖아, 이게. 똑같이 인지했다. 내가 생부가 날 인지했다는 사실이 나타나. 그럼 뭐하러. 그냥 아버지 잘못된 거지. 옛날에 이건 인지에 잘못했구나. 그럼 옛날에 엄마하고 상의를 했었구나.
이렇게 해서 뭐 친권 흡연 끝난 거, 국적 취득가, 심지어 거기에 성본 창설 변경까지도, 심지어 개명까지도, 개명된 사실도 보지 말래요. 그냥 현재 이름만 보시면 된 거지. 딱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나이는 누구야,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창설, 다시 한번 성본 창설, 개명, 창설, 문법 창설, 국적 취득한 경우 뭐 실정 선고에서 취소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건 자기들끼리 아는 건데 그걸 뭐하러 그냥 현재 있는 것만 보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똑같이 3번에 혼인이 취소됐는지 왜 이혼됐는지 이런 사실, 그냥 혼인관계 치면서 띄면은 현재 혼인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만 보여주면 되는 것이지 뭐하러, 그죠? 거기에 있는 취소나 이혼을 왜, 그죠? 쓰는 게 있냐 거죠. 똑같이 입양에 어차피 입양에 취소나 파양됐으면 입양 파양했다는 말 쓸 필요 없잖아요. 네, 그런 것들 해서 쓰고, 또 그거를 또 이제 우리가 2항의 단표지 그 예규에서 이거를 또 만들어서 또 해놨어요. 그게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오른쪽에 있는 박스였습니다. 박스에. 결론적으로 23페이지 보세요. 일단은 아까 먼저 정정했다는 이력사항을 쓰지 말아야 해요. 정정을 했다는 걸 뭐 쓰냐? 그죠? 어차피 현재 쓰지도 않는 건데. 그죠? 그래서 볼까요? 일부 사항 증명 작성 시에 제외되는 정정 이력사항이 나온 것은 사건이 무슨 정정, 그죠? 변경, 또 현재 사용하지 않는 호적 기재례 같은 것들은 그때의 현재 등록부에도 없는 걸 쓰지 말라 이거예요. 고친 걸 뭐하러 보여주냐 거지. 그리고 제외사항, 아까 5가지에는 각종 제외사항 같은 거를 그때 보여주지 말아라. 그래서 예컨대 볼까요? 예를 들면요, 보세요. 아까 봤었죠? 가족관계 봤었죠? 뭐 전원 중에 나, 혼인의 자, 사망한 자냐.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예를 들면 혼인관계 증명서에 떴을 때, 그죠? 배우자가 사망한 것도 구태여 쓸 필요 없잖아요. 내가 구태여 뛸 때 배우자가 사망한 걸 알려줘야 돼요? 그죠? 그냥 결혼한 것만, 결혼했었구나 하는 것만 알면 되는 것이지, 배우자의 사망 자체를 없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또 배우자 국적. 배우자가 필리핀인지 아닌지 뭐 구태여 그거 알 필요 없어. 그냥 배우자 외국인이 되는 거지.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또 특히 외국인 등록번호를 뭐하라 그러죠? 외국인 등록번호 써줘야 돼요? 필요 없잖아. 또 국내 거주신고 번호도 알려줄 필요 없잖아요. 그죠? 각종 등록번호나 거주신고 번호를 옛날에는 딱 알 수 있었는데 지금 몰라요. 그죠? 또 거기 입양할 때 양자가 국적이 어딘지 그걸 왜 알아야 돼? 그죠? 그냥 양자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런 것들. 또 양모가 국적이 어딘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우리가 이걸 빼고 보여주자 그런 얘기죠. 그냥 있는 그대로만 현재 필요한 것만 보여주자 그거죠. 그래서 이해하셨죠? 예. 특히 그 기본관계 증명서에서 많죠. 여기에 보면 많이 나와 있죠. 아까 봤듯이 뭐 기아 발견했다는 사실, 뭐 인지했다는 거, 인지해가지고 뭐 종전의 성을 쓸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것들을 뭐하러 알려주겠냐 그런 얘기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나올까? 한번 볼까요? 시험 문제, 기출문제 보세요. 기출문제 오른쪽에. 다음 등록사항 중에서 일부 사항 증명서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아닌 것은. 자, 1번. 그렇죠? 혼인 중의 자녀. 자, 그 혼인의 자녀. 국적 취득. 혼인 취득. 입양 친생 부모.
우리가, 전원중. 맞죠? 네. 당연히 입양 관계 지면서 띄면요. 친생 나오죠? 그건 나와야지, 당연히. 입양 관계 지면서 띄면요. 친생 부모가 연자 나옵니다. 그건 당연히 나옵니다. 근데 거기 1번, 2번, 3번, 4번은 보여주면 안 되는 것들이죠? 혼인 취소했는지, 국적을 취득했는지, 그죠? 그냥 대한민국 사람이면 된 거지, 어디 취득했는지 뭐하러 바꿔주냐. 그죠? 그래서, 그런 취득 같은 것들, 그렇게 나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정. 자, 정정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록부가 잘못됐을 때는, 고쳐야겠죠. 고쳐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한 줄 긋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랬죠. 자, 그러면, 보세요. 규칙 26조에 등록부를 정정할 때는 한 군데 몰아서 놓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죠. 1항에 등록부를 정정해서 새롭게 정할 때는 정정했다는 내용과 사유를 어디에요? 가등사. 기본증명서에 있는 가족관계 등록부하고 일반 등록사항의 한쪽에만 몰아가서 그걸 떼어보면 알 수 있죠. 근데 지금은 또 그것도 안 보여준다고 그러세요. 그죠? 안 보여준대. 본인은 알 수 있지만. 그리고, 두 번째, 가족관계 가등사란 하고 일반 등록사항에 그러나 그 자체를 말소할 때는 그때는 줄 긋고 해. 그죠? 그래서, 따라서 2011년 1월 31일 날, 사건 자체를 말소할 때는 한 줄을 긋고 해요.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정정을 할 때 과거에 말소했다는 선을 긋고 했던 방식을 지금은 쓰지 않고 그냥 새로운 걸 수정, 추가, 삭제하는 방식으로 정정 방법을 개정하니까 막 짓고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야. 짓고. 그죠? 아셨죠? 그래서 2011년부터 이렇게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규칙 16조에 그러면 등록부를 고칠 때 제적부도 같이 고치라 이거예요. 이거 있을 때 원래 등록부를 정정할 때는 제적부도 같이 고쳐줘라. 그런데 제적부라는 것은 지금 쓰고 있지 않은 거 아니에요? 따라서 그 제적부를 그때 부활할 필요는 없죠. 부활할 필요 없죠? 쓰는 게 아니니까. 따라서 우리가 결국에는 등록부를 정정할 때는 폐쇄하지 않고 그냥 정정한다. 그리고 그 예규를 또 만들어놨는데, 그 제적부에 대한 정정 등이 있는데, 그거 아까 11조에 나오고 있는데, 보실까요? 우리가 지금 그 얘기 봤던 거예요. 볼까요? 우리가 1항에, 예컨대, 3조란 말은 이제 그러니까 가로 안에 정정 이력에 속하지 않는 사건으로서 등록부, 그러니까 정정 이력 빼고 정정 이력에 속하지 않는 것을 고칠 때는 거기 조문에 따라서 수정, 추가, 삭제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수정, 추가, 삭제해야 되지 말소하지 말라 그런 뜻이겠죠. 그죠? 그리고 정정 이력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정한 부분에 새로운 사항을 쓰면 안 된다. 또 사건이 기타고 내용이 주로 개명한 거, 창성, 성본, 창설, 특히 주민번호를 고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현재 효력에 있는 사항에 변동된 것만 새롭게 쓰면 되죠. 줄 긋지 말고 그냥 바뀐 것만 쓰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나 보시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보시고, 예. 하여튼 간에 뭐, 이게 그냥 새롭게 쓰는 거지, 말소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똑같이 그 밑에 12조도, 우리가 정정이력 사항이 아닌다, 새로운 사항을 썼을 때, 뭐, 차거나 누락이 있었을 때는, 그, 정정의 부분에 새로운 사항을 다시 기록하는 것이지, 뭐, 예, 긋고 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네, 그 규칙에, 새로운 사항으로서 거서 정정할 때는
정정 이력에 대한 사항에 대한 보고는 관리하지만 이 정정 이력에 대해서는 일부 사항 증명서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일부 사항 증명서 띄면 안 보여줍니다. 그죠? 그런 뜻이에요. 나중에 한번 잘 또 볼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쭉 보시죠. 봤던 거니까. 네.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좀 이따, 나중에, 32페이지에, 그러니까 민법상 가족이라는 개념을 하고, 그 가족법상 가족은, 범위가 좀 작죠. 오른쪽에 가족법상 가족은 이제, 우리가 본인, 부모, 자녀를 포함합니다. 그죠? 양자, 양만 포함하고요. 그러나 민법상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 즉, 형제, 자매까지 들어간다는 게 넓죠. 근데 우리는 형제, 자매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자까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봤던 거 계속 얘기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 있는 것들이 있고요. 나머지는 뭐 볼 거 없습니다. 따라서 박스 안에 가족관계 등록서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본인, 배우자, 자녀 3대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나머지, 그 다음에, 뭐 단독 입양한 거, 아까 단독 봤었고, 그 다음에 기본 증명서, 혼인 증명서 다 봤던 겁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3번에는 그 일부 사항 증명서가 이미 신설 규정 아니고 신설됐죠.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친양자. 친양자가 15세 미만 지우세요. 15세 미만 바뀌었죠? 15세 미만 지우시고요. 옛날 거네. 그건 옛날 거죠. 박사네. 그리고 증명서의 발급. 지금 증명서에 따른 발급에는요. 일단 제가 일단은 뭘 보시냐면 조문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와가지고 자 37페이지 보실까요? 이거 본 다음에, 증명서에 대해서 발급을 할 때, 이게 지금 법무사 하면서 사실은 이게 좀 까다롭죠. 이제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면, 보세요. 우리 조문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고 싶다. 본인 당연히 알고. 그래서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자매가, 그죠? 형제 자매일 때, 그때 증명서를, 겨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자매는, 별도의 위임장 없이, 다만 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가져가서, 그죠? 그죠? 예, 그냥 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주민복사본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라도 뛸 수 없어요. 그죠? 그 사람이 복사 안 해주면은, 그죠? 주민등록증 같은 거 복사 안 해주면 형제 자매도 뛸 수가 없어요. 그죠? 법에 따르면. 그래서,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자매의 경우에, 우리 조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리인이 뛸 수 있죠. 위임장 받으면 됩니다. 위임장 받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자매일 때 그래서 청구하는 사람이 좀 협소하죠. 그래서 직계혈족이죠. 직계혈족이라는 것은 보세요. 직계혈족이란 말은 예컨대 시아버지가 며느리거는 직계나 혈족은 아니잖아. 인척이지. 못 떼요. 못 떼죠. 그러니까 대부분 시어머니가 짜증내지. 며느리 걸 내가 왜 못 떼냐고. 위임장이 왜 필요해? 막, 그죠? 그죠? 그러니까, 직계 혈족이니까 인척 관계는 안 되는 거지. 그죠? 네, 그래서 못 떼요. 못 띱니다. 그죠?
다만 대리인으로 봐야겠죠. 또 단서에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인이 그냥 본인 등이 아까 본인 배우자 직계혈적 형제가 아니어도 띌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법무사 쪽에서 알아야 되는데 주로 뭐죠? 다음 같은 조문에 다음 같은 4개를 해놨는데 본인의 한마디로 허락도 없이 뛸 수 있는 거가 있겠죠. 그건 다음 페이지에 국가가 직무상 필요해. 지단체가 필요해. 뭐 제일 많은 게 법무사가 이제 이거 2번이겠죠. 소송, 비송, 등기할 때. 그죠? 등기할 때, 비송, 등기도 들어가요. 비송, 그죠? 공탁할 때. 떼일 거 아니야. 또 집행할 때, 압류 신청, 추심 신청할 때, 그죠? 그래서 소송, 비송, 집행할 때 필요한 경우, 물론 보통 보정서 받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또 보통 공탁서 같은 거 써가지고 와야죠. 아니면 또 뭐 이렇게 서류 같은 게 있긴 있어요. 있는데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죠. 본인이 본인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다시 뛸 수 있다, 그죠? 그리고 다른 법령에 따라서 본인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때 법령에 있대, 법령에. 이 다른 법령은 주로 토지 수용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밖에 또 규칙으로 정하는 게 있대요. 근데 규칙에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법률에는 4개가 있습니다. 국가, 이게 뭐 애우는 건 아니지만 대충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국가, 지단체, 소송, 비송, 집행, 다른 법령일 때, 그 다음에 규칙인데, 규칙에 이제 이런 말을 해요. 규칙에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본인은 필요 없이 하실 때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나오겠죠, 규칙에. 그죠? 규칙에 나오겠죠? 그래서 그 정당한 이해관계가 뭐냐라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어디 있냐면 규칙이니까 다음 페이지에 나번에 규칙 보세요. 규칙 오른쪽에 19조 나오죠. 조문에서 얘기하는 아까 조문에서 얘기하는 규칙 14조에 있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볼까요? 15조 1항의 등록부 기재사항에서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인데 이걸 이제 가로 안에 등록사항별 증명서 5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겨부 신청할 때는 당연히 등록부 기록에 대한 그 증명 신청서를 써서 그죠? 떼어주세요라고 신청해서 제출을 하라.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본인이 할 때는 가보셨죠? 본인은 그냥 주면 되죠? 본인은 신청서 작성하지 않고 하죠? 신분증만 주면 떼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신청서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신분증 주면 줘, 그냥, 그죠? 그런데 누가 할 때? 대리인이 본인 배우자 직계혈적 형제 자매의 위임을 받아 청구할 때는 위임장만 있으면 안 되고요. 위임장에다가 그 신분증 4번을 복사해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위임장도 못 믿는 거지, 이제. 그죠? 못 믿고 신분증 4번을 똑같아. 법무사 똑같아. 법무사도 신분증 그래서 받아놔야 돼.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말도 있어. 지난번에 보니까요. 어떤 분이 오셨는데 여자분이 TV에서 신분증 아무한테 복사하면 안 된대. 이게 끝까지 우기더라고. 끝까지 우기는데 하여튼 됐어요. 근데 하여튼 조문사 그럼 가서 떼세요. 같이 가서 되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천천히 보세요. 천천히 본인이 청구할 때는 신청서는 필요 없다. 당연한데 틀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대리. 자, 이때 대리는 누구라고요? 본인 배우자 직계혈적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의 위임을 받아서 청구할 때는 본인의 위임장 플러스 신분증 복사한 4번을 제출해야 됩니다. 인감 필요 없어요? 인감 아니에요? 인감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이게. 그러면 그때 정당이 그건 주로 법정 대리겠죠. 부모. 법정 대리. 그러나
그러나 아까는 이제 임의대리인이죠. 아까는 임의대리인입니다. 임의대리인. 다시 한번. 여기서 얘기하는 법정대 달라요. 자, 사항은 지금 이제 본 겁니다. 우리가 14조의 4호에서 얘기하는 정당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다음 같은 세 가지다. 그러면서 민법상 법정 대리. 그렇죠. 부모일 땐 필요 없죠. 그렇죠? 부모인데. 두 번째는 상속이 많겠죠. 채권, 채무, 상속과 관련돼 가지고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교부가 필요한 경우겠죠. 그러면서 그 밖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하다는 것은 세 개죠. 법정 대리인, 상속, 공익상. 세 가지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다시 이제 올라갔습니다. 자, 1항으로 가서, 이건 이제 1항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그 원칙이에요. 볼까요? 자, 1항의 3항 보세요. 3항. 3항은, 그러면 신청서를 작성할 때 어떻게 씁니까? 그거예요. 그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그 대상자의 이름하고 등록 기준지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검색을 할 때 등록 기준지를 알아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등록 기준지를 쓰는 거야. 보낼 때는. 본인은 안 쓰죠. 본인은 어차피 쓰지 않는데 아무것도 안 써요, 본인은. 그죠? 본인 빼고란 거예요. 그죠? 본인 빼고. 자꾸 본인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본인은 그냥 갖다 주면 돼. 신분증 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등록 기준지 쓰는구나. 그런 다음에, 다음 같은 1호, 2호 각종, 공문, 그죠? 공문 가져와라. 특히 2번에, 뭐죠? 2번에, 소송일 때, 제일 많죠? 법무사 하는 거. 법원의 보존명령서, 재판서 같은 것들. 또 관계법령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또 아까 4호에 아까 정당한 이해관계가 뭐가 있었어요? 부모 법정 대리인 하는지, 또, 두 번째 상속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즉, 등기신청서 같은 것을, 등기신청서 할 때 가져가면 되겠죠? 네, 그런 것들. 그리고 물론, 그러면서 정당한 대리인도, 가져가는데, 이때 4번에 신청인이죠, 신청인. 그죠? 그, 법무사 직원이라면 직원, 법무사 직원이라면 직원의 신분증. 이건 본인이 아니고,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증입니다. 4호는 신청인의 신분증이 필요해. 그잖아요. 그래서 직원이나 법무사 갈 때는 내 신분증 보여줘야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좋았어요. 이제 자, 그렇게 보세요. 다 조문이 있고, 또 규칙에 또 정당한 대리인 누구냐 해놓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규가 또 있어요, 예규가. 그래서 40조의 예규에 또 자세히 만들어 놨어요. 한번 볼까요? 어렵진 않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법 14조에도 있고, 규칙에도 있는데, 하여튼 법률에 따른과 규칙에 따라서, 본인 배우자 직계월 쪽과 형제자매는, 그렇죠. 수수료 보통 지금 1,000원씩 내죠? 건당. 등록상 증명서 교부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 등일 때는 그냥 가서 첨부를 하면 돼. 그죠? 자기 신분증하고 그 사람들의 신분증 가져와서, 그죠? 따라서 신청인은 별도 양식에 다운받아가지고 증명신청서 써가지고 가서 그 사유를 제출하면 돼. 그죠? 근데 본인 때는 뭐하러 써? 또 나왔죠? 쓸 필요 없죠. 근데 아까 대리인 대리인일 때는 역시 똑같이 양식이 있는데 이때는 본인이 사인해줘도 돼요. 그러니까 위임장이 돼. 아까 배웠잖아요. 대리인 때는 뭐죠? 위임장 플러스 신분증이 필요한데 본인이 사인한 위임장, 본인이 날인한 위임장 플러스 신분증. 즉 본인이 이때 신분증은 본인이죠. 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또 공무원증 등 운전 약간 넓죠? 운전면허증 되고요. 여권 됩니다. 여권도 되고 공무원증도 돼요.
외국인 등록증, 국내 거주신고증, 또 심지어는 장애인 등록증 돼요. 아주 넓어요. 장애인 등록증도 가져와서 복사본을 내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법무사가, 신분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대. 근데 장애인 등록증 있어. 장애인 등록증 4번 된다, 그러죠? 그래서, 따라서, 항상 4번을 받아놔야 돼요. 물론 위임장에는 원본을 내겠죠. 당연한 거지. 위임장은 뭐, 복사만 되죠, 위임장은. 근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소장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송 위임장 4번을 가져오면 되죠. 그죠? 변호사가 영어타 소송하니까, 증명서 교부 위임장을 쓰고, 거기다가 소장 4번을 딱 첨부해서 내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신청할 때도 역시, 그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 기준지가 어딘지 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등록 기준지를 반드시 써야 되는데, 펼치고 보세요. 등록 기준지를 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한번. 등록 기준지를 쓰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의 대리.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과 대리. 보세요. 본인과 배우자 혈족은요, 거의 같은 사람들일 거냐? 본 적이. 같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하거나 배우자가 하거나 직계혈족일 때는, 그때는 그 주민등록번호만 쓰면 돼요. 그죠? 중요한 거는 여기에 형제, 자매가 빠졌어요. 그걸 자꾸 내. 그러니까 형제, 자매일 때는 물어봐, 공무원이. 등록증지가 어디에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겠죠? 그게 뭐야? 옛날에 본적지가 어딥니까? 알죠? 형제니까 알 거 아니야, 본적지 서로. 그래서 형제, 자매일 때는 그걸 물어봐. 그죠? 예. 기출문제. 등록상 교부증명서 청구할 때 신청서에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히 기재해야 되는데, 대상자의 형제, 자매가 청구할 때는 주민번호? 아니죠. 형제, 자매일 때도 뭐가 필요해요? 등록기준지를 알아야 됩니다. 모르는 이유 없죠. 어리면 모르지. 무슨 말인지, 그죠? 이해했죠? 예. 아셨어요? 여기는 좀 천천히 보시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 공부 안 하시면 하나도 못 맞습니다. 빵점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친양자. 자, 우리가 친양자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종전에 입양한 아이에 대한, 입양 부모와 단절하죠. 그죠?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입양을 한 거예요. 따라서, 파양할 때도 재판을만 해야 됩니다. 또, 친양자 입양은요, 걔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친양자라는 사실을 본인도, 그 어린 친구 본인도 띌 수 없습니다. 못 돼요. 친양자는 못 띱니다. 그래서 보세요. 친양자 입양하게 되면서는 엄격하게 이러이러한 경우에만 교부를 할 수 있습니다. 펼치고 보세요. 자, 다 보십시오. 이거 다 보면 어렵습니다. 자, 잠깐만 보세요. 친양자가 성년 되면 해줘요. 지금은 19세인가요? 네. 성년 되면 뛸 수 있어. 그리고 혼인할 때 뛸 수 있죠. 왜? 혼인할 때 근친혼 관계가 있으니까 혹시 근친혼이 아닐까 싶어서 뛸 수 있죠. 그때는. 혼인. 네. 그리고 법원에 사실조회나 수사상 필요할 때. 이건 당연하죠. 그래서 주로 시험 문제에서는 1번, 2번, 3번이 잘 나오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또 규칙에 또 그러면서 제한을 해놨어. 1항에 시의원장은 그 등록상 증명서를 교부할 때 본인과 가족의 주민번호 뒷자리를 공시하지 않고 합니다. 당연하죠. 요즘은 다 안 보여줍니다. 그죠? 또 2항에 친양자 입양할 때 아까 친양자 입양 증명서를 교부할 때는
겨부 대상 본인이 겨부 청구 대상 본인의 친양자 입양 관계 없어요. 본인의 친양자 본인도 못돼요. 부모도 그죠? 친양자 입양 관계 없이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난 친양자가 없어. 보세요. 우리가 혼인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래요? 법무사가 혼인영해증서 떼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래요? 나 결혼 안 했어요. 떼어야 돼요. 그래도 왜냐면 거기 안 나오니까. 안 나오면 결혼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떼어야 됩니다. 근데 친양자는 내가 친양자가 있든 친양자가 아니든 안 떼주는 거예요. 나 안 했는데 거기 보시면 다시 한번 친양을 내가 설사 안 했더라도 안 떼줍니다. 그런 뜻이야. 그죠? 다시 자 그래서 본인이 친양자가 없어요. 보통 없잖아요. 떼주면 될 거 아니야. 안 떼준다고. 친양자가 없어도 안 떼준다 그래야죠. 그거 별쳐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증명서 할 때 역시 또 한정된 것이 있는데, 똑같죠? 친양자 문제 쪽에서. 다만 이제, 우리가 청구할 친양자에 대해서는 특히, 일정한 사유를 또 대야 됩니다. 근데 아까처럼, 특히 친양자 봉의를 하는지 그런 게 있는데, 이건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발급 요건 봤었고요. 조문 다 잠깐 한번 보세요. 그리고, 위임장 없이 할 수 있는 거, 나머지, 됐죠? 자, 그러면 3번에, 자, 42페이지 한 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42페이지 3번에, 증명서에 대한 청구 이유. 우리가 등록상 증명서를 청구할 때 각 대상자마다, 그죠? 각 대상자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써라 이거예요. 그리고 30통이 넘을 때는 하여튼 가나다도 하라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사망에 본인 배우자 직결적. 그러니까 우리가 본인이 뛸 때는 이유 필요 없죠? 왜 뛰려고 그래요? 물어봅니까? 안 뛰어요. 안 물어봐요. 배우자가 뛸 때. 내 부인 거 뛰는데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그냥 뛰어주면 되죠? 그러니까 본인 배우자 직결적 위에는요, 물어봐요. 형제를 물어보겠죠? 형 거 뛰는데 왜 뜁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그게 뭐야? 그러면 안 돼요. 그죠? 네. 아셨죠? 그러니까 본인 배우자 혈족은 이유를 안 쓰는데, 형제 자매는 써놓으세요. 형제 자매는 이유를 써라 이거예요. 근데 가끔 기분 나쁜 사람도 있어요. 기분 나쁘게 무슨 형제끼리 쓰냐고 하는데, 그죠? 이렇게, 아까, 그래서 형제 자매의 경우에도 이유를 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형제 자매까지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지금. 왜냐면, 가족범위 안 들어가니까. 아셨죠? 가족이 안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부당한 목적으로 청구하면 안 됩니다. 부당한 목적으로 청구할 수 없죠. 그래서 왜냐하면 사생활 침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명의 범위 특히 친양자일 때를 쓰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각종 그 사람들의 그 주민번호가 뒷자리에 좀 안 주는 거 알 수 있고요. 제가 몇 개만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지금 이제 이게 지금은 이제 좀 됐는데 옛날에는요 2009년이니까 종중이 족보를 고치기 위해서 친척 듣고 뛰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공익이 아니에요, 이건. 그죠? 네, 그죠? 네, 공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족보 만든다고 해가지고 공익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족보 뛰기 위해서 친척 다 뛰면 안 됩니까? 안 돼요. 그죠?
두 번째, 선례 두 번째, 행정사. 자, 행정사가 등록 사무를 띌 때, 그것이 공익 목적의 함정 이유가 있는 경우에 답니까? 또, 행정사가 두 번째, 외국에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가족관계 등록을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급을 할 수 있습니까? 에 대해서 우리가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그래서 맨 밑에 보세요. 나번에 행정사가 외국에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등록부를 정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도 위임장이죠. 위임장이죠. 대변자니까. 그래서 본인 직결적 형제 자매의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아까 재판을 막 하는 중에 뛸 수 있죠. 뛸 수 있죠. 그런데 보세요. 질문이 지금 일본인이 제1교포의 채권 돈 받겠습니다. 일본이 제1교포예요. 제1교포하고 피고로 소송하기 위해서 돈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일본에 있는 재판소에서 사행 취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본에 있는 재판소 명령문 가져와서 뛸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재판이 있을 때 대한민국 법원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재판소에서 보낸 거 가지고는 뗄 수가 없죠. 없죠. 결론. 됐죠? 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인터넷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터넷은요, 지금 인터넷으로 뛰는 거 무료입니다. 그죠? 지금 현재 인터넷으로 뛰는 거 무료 다 보죠? 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45페이지입니다. 2013년부터 들어왔죠? 좀 등록상 증명서 발급은 인터넷으로 됩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뛸 때는요,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신청할 수 있어요. 됐죠? 본인, 배우자, 부모. 이때 부모가 직결적 아닙니다. 할아버지 안 돼요. 부모까지. 부모 신청권자입니다. 인터넷으로. 그래서 규칙이 또 들어왔어요. 규칙 25조 들어왔죠? 25조에. 그래서 열람과 증명서의 발급, 열람됩니다. 열람 및 증명 발급이 할 수 있는데, 그죠? 그때 사망에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해놨어요. 여기까지. 나중에 또 잘 볼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제 제외 공간에 대한 증명서, 우리가, 이번에 규칙 24조에, 법원 행정처장이 정하는 제외 공간도, 거기서 접수, 교부할 수 있게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해놨는데, 나중에 요거는 제가 예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볼까요? 일단, 예규 12조 한번 보세요. 12조하고 13년 봐. 예컨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시운면장에게 우편으로 교부를 청구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청구하면 그 등록상 증명서를 보세요. 예컨대 직접 재외국민이 예컨대 관악구청에다 청구했어요. 그러면 보낼 때 다시 거쳐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이 양에 직접 신청인에게 줍니다. 그때 또 얘기를 거쳐야 돼요. 그죠? 네, 그런 얘기예요. 직접 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양에 우리가 외국 항공소, 이건 외국이에요. 예컨대 LA 지사가 우리나라 외교부를 통해서 그 사람의 관악구에 있는 사람의 증명서를 청구하는 거야. 그건 주체가 외국인데 외국. 그럴 때는 시으면서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외교부를 거칩니다. 거칠 때는 같이 거치는 거야. 됐죠? 같이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는 거 알고 있는데, 특히 그런데 별치시고 일본은 달라요. 일본은 아예 항공 영사관이 따로 있거든요. 일본에는 뭐 다 있겠죠, 물론. 특히 일본만 별치시고, 일본의 경우에는 거기에
주1 대사관 영사부가 있고 또 오사카에도 있고 후쿠오카도 있습니다. 세 군데. 이런 경우에는 요 세 군데에서 왔을 때는 그죠? 즉 일본에 있는 한국 영사관을 통해서 왔을 때는 한국이니까 그때요. 우리가 거기 일본 외무성을 거쳤다면 그때는 외교부를 거치지 않고 왜? 이미 오사카에서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검토해 준 거 아니에요? 검토했는데 또 거쳐?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만 외교부를 거치지 않습니다. 요거 잘 나와요. 두 개. 근데 아마 제가 재외국민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나중에 바뀐 것 같은데 그건 제가 한번 다음 시간에 검토하면서 해서 봐야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끝으로 이제 무인은 아시겠죠? 사람이 없는데 발급하는 거. 그래서 무인은 이제 그 무인 증명서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제가 다음 시간에서 지금까지 배운 거를 다음 시간에 제가 아마 한 30분 정도 얘기를 설명을 해드리고 또 진도 나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